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2일 정오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지고 나서도 아직도 재기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상당히 적나라한 감정적 어떤 갈등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졌는지를 우선 냉정하게 따져야 됩니다.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면은 더럽게 지는 것이다. 더럽게 진다는 의미는 보수적 가치를 포기하고 표를 얻으려고 하다가 지면은 더럽게 지는 것이고 회생하기가 참 어렵다. 장렬하게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을 지키다가 지면은 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식으로 가면은 더럽게 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자신들이 더럽게 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몇 개를 지적을 하면은 국힘당은 북핵 위기와 그 대응책을 선거 쟁점으로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핵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과연 표가 안 되는 일입니까? 오늘 밤에도 김정은이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하면은 북한에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해는 말릴 방법이 없는데 즉 5천만의 생사가 한 사람 손에 달려 있는데 이게 선거 쟁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집권당이 있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특히 2,500만 수도권이 북한군의 핵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 무장론까지 거론하면서 사사건건 북한 정권 편을 들고 방어망 구축을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을 공격했다면 수도권에서 표가 안 나올까요? 안보는 표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회복이나 한 겁니까? 확고한 이념적 논리 체계를 갖추고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노련한 홍보 능력이 부족하니까 표가 안 된다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집권당이 하마스의 위협을 빼고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유엔의 행복도 조사를 보면은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이고 잘3 연수도 국방을 미국에 맡긴 한국은 140여 개국 중에서 52등이고 일본은 51등이었습니다. 요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날라온 드론과 미사일 300개를 99.99% 다 요격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똑같은 처지의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북한에서 300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수도권을 향해서 쏠 때 우리가 지금 막을 방법이 있느냐? 우리는 방어망 건설하려고 하는데 저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어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그게 표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표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보수적 가치를 자진해서 포기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표를 노린 것이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졌다 이겁니다. 이 공약을 총선이 끝난 뒤에도 만약 밀어붙인다면 2027년 대통령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정통성에 치명적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김정은 정권과 타협이 불가능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통성의 중심인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내던진 경박하면 노무현을 뺨칩니다.
정부는 여기에 호응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천도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 개정 사안입니다. 보수 집권당이 김일성 세력의 수건인 수도 서울 포기를 공약한 셈이니 이번 패배는 이런 비겁한 데 대한 응징입니다. 응징. 자업자득입니다. 더럽게 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을 주장해가지고 선관위를 압박하는가 하면은 음모론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지침을 정하지 않아 대표적 음모론자가 대구에서 공천되도록 했다가 나중에 다른 음모론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자 사전 투표 동료에 나섰지만은 뭔가 의색하기만 했습니다. 이번 참패는 국힘당과 음모론자들에 대한 동시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표 과정에서 손으로 검사하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투표 분류기가 의심스럽다. 거기서 해킹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투표 분류기에서 나오는 표를 사람이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 10,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한 약 2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약 2,800만 장의 투표 용지 단 하나도 투표 분류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됐느냐? 근데 그걸 꼭 찍어봐야 된장인지 뭔지 압니까? 이게 책임있는 보수 정당이 할 짓입니까? 더럽게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힘당이 입법 불비를 악용해가지고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인 인유한 씨를 위성정당의 비례후보로 공천해가지고 당선시킨 것은 전형적인 반보수 행태입니다. 러시아는 중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인유한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이 되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면 이건 친미 사대주의 정당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전략도 문제입니다. 한국 보수의 모토가 대동단결 분진합격 백의종군입니다. 팬클럽 회장처럼 끼리끼리 모이기만 했고 중도나 좌파를 향한 외연 확대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공천은 이준석으로부터 또 자객공천 대응을 불렀습니다. 의료대란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가 그 부작용의 덤터기를 썼습니다. 반면 이재명과 조국은 라이벌일 수도 있는데 지민 비조식 분진 합격 전략에 합의해가지고 선거판을 반윤석열 통일전선으로 만들고 좌파 진영을 활성화시키면서 투표율을 높이는 한편 이재명 문재인 갈등마저 통합 에너지로 전환시켰습니다. 완전히 전략에서 진 거죠. 이런 윤석열과 한동훈의 반보수 노선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무조건 응원했던 팬클럽 보수와 음모론 보수 그리고 보수 언론과 다수 보수 지식인들도 이번에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는 또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겠지만 총선 이후 과제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치열한 노선투쟁으로 반성으로 한국 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재생의 길을 찾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당당하게 지면은 재기가 가능하지만 자아상실 상태로 지면 회생이 어렵습니다. 보수당이 보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선 선거였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슬기로운 선택을 해가지고 개혁신당에 새 의석을 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당하게 보수적 가치에 적합하게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수 지지자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의 구명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도 뭐 김재석, 김용태 등 30대 당선자가 아주 바닥을 기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고 이들은 보수의 기치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김용태, 김재석 이 네 사람이 30대인데 이들은 한 번도 나는 중도다, 난 보수가 싫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보수의 기치를 걸고 젊은 국회의원 네 사람이 등장한 것, 이걸 확대시키면 2027년 선거는 이재명 대 뭐 이준석이 되든지 뭐 젊은 보수가 되든지 해가지고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선택하도록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결코 절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